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능동태, 수동태. 어,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프죠. 우선 이제 능동태, 수동태, 특히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대다수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보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도식들 굉장히 많이 봐요. 능수동태 하면서 이렇게 화살표 지나가고요. 그쵸? BPP로 바꾸고. 이 수동태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문제는 이걸 왜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Tom loves Mary죠. 탐이 메리를 사랑한대요. 그쵸? 근데 이 영어의 능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한국어에서의 능수동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 문법에는 있고 우리말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 있는 개념은 우리말에도 있고요. 우리말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는 개념은 대다수 도 영어에도 있어요.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요 문장에서 보면요. Tom loves Mary가 있죠. 얘는 주어죠. 여기 이 문장에서 보면 Tom이 주어예요. 왜 주어일까요? 문장 맨 앞에 문장 대가리에 나온 명사는 주어예요. 그리고 loves 동사죠. love에다 s는 왜 붙였어요? 탐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이죠. 그죠? 탐은 왜 3인칭이에요? I하고 6번 몽땅 3인칭이에요. 그리고 Mary 고유명사 나왔죠?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 하겠어요? 목적어 역할 하겠죠. 탐과 메리는 동격의 관계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문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에요. 탐 loves Mary 하면 탐은 메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수동태란 건 뭐예요? 수동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화살표 많이 봤지만 결국 목적으로 쓰였던 메리를 1이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를 BPP로 바꾸고 탐을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바꾼다라고 우리가 뭐 영어 시간마다 수십 번을 반복해서 배우는 개념이 얘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든 언어에 통할 수 있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정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능동태 문장이라는 건 이 동사의 동작을 주어가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이 동사의 동작을 하면서 목적어는 저 동작을 당하고 받는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어디다 어느 자리에 갖다 놨어요? 영어에선 동사 앞자리가 주어의 자리죠.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써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뜻을 같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 수동태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능동태 문장의 뜻과 같게 만든 게 수동태더라. 그럼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어에서 볼게요. 음, 한국어도 수동태가 가능한 거예요. 한국어도 수동태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 문장 볼게요. 탐은 메리를 사랑한대요. 그죠? 탐은, 은는이가 붙어있는 한국어에서의 주어죠. 메리를, 을류를 붙여있는 애들이 목적어예요. 그쵸? 사랑한다. 얘 동사로 볼게요. 탐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메리를. 탐이 사랑하는 동작을 메리한테 가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럼 한국어에서도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수동태로 바꾸려면 아까는 목적어였던 메리를 갖다 뭘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메리, 는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탐은 메리를 사랑한다. 이걸 같은 뜻이 되게 메리, 는으로 시작해서 말을 바꿔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대다수가 잘 안 돼요. 굳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리는 탐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메리는 탐에 의해 사랑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죠. 그죠? 아래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나는 커피를 마셔. 나는 커피를 마신다.
나는 은근히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쵸? 우리나라 말 교척어라고 했죠? 명사 뒤에다 조사를 붙여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어가 행한 동작을 받고 있는 애가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가 누구인지는 뭘로 나타내요? 을을 붙여 나타내는 거죠. 얘가 목적어예요. 마신다가 동사겠죠? 그쵸? 나는 커피를 마셔. 근데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 문장의 정의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뜻은 능동태 문장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커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피는으로 시작해야 되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를 커피는으로 시작해서 같은 뜻이 되게 한국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막히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돼요. 근데 굳이 만든다면 커피는 나에게 마셔진다. 커피는 나에 의해 마셔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우리 한국어는 언어적 특성이 능동태 표현을 선호해요. 수동태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냥 다 능동태적으로 말을 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혹은 우리나라 말은 형식어가 아닌 의미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버리고 쓰는 거죠. 그쵸?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지 커피는 마셔진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나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형식어잖아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뜻을 나타내는 그 행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수동태 표현을 많이 안 쓰니까 영어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저걸 굳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우선 다시 한번 할게요. 수동태라는 건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그 주어로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뜻은 수동태와 같게 만드는 게 수동태의 정의인 거예요. 다시 원래 문장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아까 해봤던 것처럼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하고 그 동사의 변화가 좀 뭐랄까 이게 딱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아까처럼 탐은 메리를 사랑한다. 메리는 탐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 메리는 탐으로부터 사랑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칙성이 좀 애매하잖아요. 나는 커피를 마신다. 커피는 나에 의해 마셔진다.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 그 게임은 우리 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어렵죠. 한국 사람인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는 이런 게 깔끔해요. 볼게요. 능동태 문장이죠.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쵸? 주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다 뭘로 바꿔요? BPP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탐은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영어에서 형태적으로 수동태가 무엇인지를 구별짓는 힘이 생기는 거죠.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동사의 형태가 BPP로 바뀐 애들이 동사의 형태가 BPP로 바뀐 애들이 다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능동과 수동은 능동이라는 개념은요. 주어가 그 동작을 주로 가하고 하는 관계, 행하는 관계죠. 하는.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상대방이 가하니까 나는 당하는 관계죠. 그쵸? 당하고 혹은 받는 관계예요. 그리고 능동은 주는 개념이고요. 수동은 받는 개념, 주고받고 가하고 어떤 동작을 행하고 이쪽은 당하는 관계. 그런데 Mary가 is loved잖아요. is loved, BPP 형태죠. BPP 형태. 우리가 어떻게 능동태 문장에 수동태로 바꿀 때 동사의 형태는 다 BPP로 바꾸기로 한 거니까 이 BPP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수동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메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Mary is loved 하면 메리는 사랑받고 있는 상태다. 누구에 의해서? by time. by time은 뭐죠? 전명구죠.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쓰고요.
전면구를 이루어요. 얘가 한 덩어리죠. 전면구가. 전치사는 반대 주제에 명사가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한 덩어리가 돼. 얘는 뭐가 돼요? 부사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PP. 그죠? PP는 원래 과거 분사,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를 얘 문장 전체는 이 형식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형식 문장으로. 그쵸? 그리고 탐은 loves 사랑한다, marry 목적어고요. 얘가 능동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왜 능동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했듯이 영어에서 수동태 문장은 몽땅 다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꾸기로 했어요? BPP 형태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BPP 형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문장에 보면 이 문장의 love가 동사의 형태가 BPP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BPP가 아니니까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이 문장만 보면 이 문장은 능동태예요. 아니죠. 이 문장은 수동태. 왜죠? 동사의 형태가 BPP잖아요. 동사의 형태가 BPP인 건 영어에서 몽땅 다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수동태인 거예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능수동태는 단순히 이 동사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라 태의 차이라고 했죠. 여기도 여전히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의 개념이 들어가죠. 어, 현재 분사는 능동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 형용사이죠. 그죠? 이것도 얘랑 같이 연결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이 문장, 아래 문장 한 번 더 볼게요. 자, 수동태 정의 한번 다시 볼게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그 의미는 능동태 문장과 같게 만드는 거죠. Tom loves Mary.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Mary가 주어로 오겠죠. Mary가 주어로 오고요. 그리고 동사는 뭘로 바꿔요? BPP로 바뀌겠죠. 탐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 다음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시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만나는 문장은 요 수동태 문장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요 수동태 문장을 실제 문장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면 얘를 수동태임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수동태임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능동태 문장일까요? 수동태 문장일까요? 수동태. 왜 수동태죠? 동사의 형태가 BPP니까. 그쵸? 그러니까 메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관계죠. by 탐에 의해서. 그죠?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수동태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능동태 표현을 선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평생을 죽을 때까지 능동태 표현만을 거의 그렇게만 사용하는 한국인 사람들, 한국인 입장에서는 수동태 표현은 낯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수동태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영어를 배우려면 수동태의 개념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영어 문장이 익숙해질 수 있겠죠. 능동은 동사의 동작을 시키고 주는 관계예요. 수동은 동사의 동작을 당하고 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장 능동과 수동을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볼게요. 아까처럼 Tom loves Mary라고 하면 탐이 사랑을 주는 관계다. 사랑을 하는 관계다. 사랑을 하는 관계다. 사랑을 받는 관계다. 메리가.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코미디 프로를 보러 갔어요. 개그 프로를. 옛날 개그 콘서트 같이. 그럼 개그 콘서트를 보러 갔으면 개그맨들이 있겠죠, 앞에. 개그맨들이 막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미를 막 걔들이 우리를 재밌게 하고 웃기고 하고 방청객이 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걔들한테 재미를 받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걸 interest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갖고 interest 그쵸? interest 흥미, 재미 이런 뜻이잖아요. interest를 갖고 그 성을 표현하면 people 있어요. people 앞에 있는 개그맨은 interesting people
일까요? 아니면 interested people일까요? 가끔은 요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결국 태의 개념이에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면 앞에서 그 개그맨들 있잖아요. 막 웃기고 있잖아요. 이걸 동사의 동작을 하고 동사의 동작을 받는 관계로 보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재미를 걔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미와 흥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는 흥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재미를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그맨들은 재미있는 놈들이네. interesting people이 되겠죠.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우리는 interested people이 되겠죠. 근데 이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물은 ing, 사람은 pp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사물은 ing, 사람은 pp. 물론 대다수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다수 pp 무언가를 받고 느끼는 관계. 사람은 사물인 것들이 되게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영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의미라는 건 능동은 동사의 동작을 시키는 관계, 수동은 받는 관계, 시키고 당하는 관계고요. 혹은 주고 받는 관계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이 인터레스팅 피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 능동이란 개념의 의미는 동사의 동작을 시키고 주는 관계, 수동은 동사의 동작을 당하고 받는 관계다. 능수동태는 우선 당하고 시키고 당하는 관계로 접근해보고 그걸로 이해가 오지 않는다면 주고 받는 관계로 접근해보면 좋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삼형식 문장 수동태는 뭐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이건 타동사 구라는 것들이에요. 타동사 구는 동사 뒤에 전치사 혹은 부사라고 얘기하고요. 얘네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그럼 얘들은 요 뒤에 달려있는 러프의 뒤에 달려있는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나면 얘가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걔들이 달릴 수 있으니까. 사실 타동사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래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뒤에 부사 혹은 전치사가 달려서 의미가 많이 변환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건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사형식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자, 사형식 문장은 기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이 목적어를 하나를 잡아다가 주어로 쓰고요. 주어로 쓰고요. 동사는 BPP로 바뀌겠죠. BPP로 바뀌고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전면구가 돼서 부사구가 되겠죠. 그럼 여전히 그 뒤에 하나 더 남아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따라 내려오겠죠. 이론적으로 원래는 가장 많은 형태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BPP 뒤에는 목적어 달릴 수가 없죠. 삼형식 문장 같은 경우 목적 하나 있었으니까 목적어를 잡아서 주어를 쓰고 나면 그 뒤에는 by 플러스 목적격 주어만 바뀌어가지고 부사구가 나와야 되는데 사형식은 당연히 목적어가 두 개 달렸으니까 BPP 뒤에도 목적어 하나가 더 달릴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좀 보면 She gave me the book. 그죠? 이 문장 볼게요. 이 문장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태 문장이죠. 왜 능동태요?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니니까. 아래 문장 볼게요. I was given the book.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일까요? 수동태 문장일까요? 수동태 문장이죠. 왜? 동사의 형태가 BPP잖아요. 동사의 형태가 BPP인 건 수동태.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닌 애들은 다 능동태. 그죠? 그럼 she gave. 그쵸? 그녀는 주었대요. she는 주어죠. 왜 주어요?
인칭되면서의 격의 변화 우리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이거 주격이잖아요. 주격은 문장 어디에 있었던 주어죠? 다음 동사예요. gave. 과거 현재 미래 따져보면 과거네요. 그쵸? me 목적어죠. 얘는 왜 목적어예요? 목적격이잖아요. the book 너는 한정사죠. 한정사 달고 쓰는 애들은 다 명사예요. the book까지가 명사네요. 그럼 목적어 두 개잖아요.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 두 개 달렸어요. 동격관계 성립되나요? 안 되네. 사형식이네요. 그쵸? 그리고 사형식 give는 수요동사라고 하죠. She gave me. 그녀는 사형식 기분에서 어떻게 하죠?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죠? 다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수동태로 바꾸니까 I를 잡아다 미를 잡아다 썼네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썼어요. 그래서 I가 되겠죠. I. 다음 I는 일로 왔고요. 다음 동사의 형태는 뭘로 바꿔야 돼요? BPP로 바꾸죠. BPP로 바뀌었네요. BPP로 바뀌었으니까 was given이겠죠. 얘는 과거였으니까 앞에 있는 비동사 갖고 시제 표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ook은 어떻게 할 거예요? book은 어떻게 하라고 아까 우리 배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고 이 전체를 동사로 놓고 보면 BPP 형태를 동사로 놓고 보면 그 뒤에 또 하나의 명사가 달린 목적어가 달린 형태가 되죠. 원래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가 삼형식이기 때문에 BPP로 바뀌고 나면 BPP 뒤에는 명사가 달리면 안 되는데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나면 BPP 뒤에도 이 그 명사 목적어 하나 더 달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냥 이거 그렇게 봐요. 삼형식 수동태 문장이다. 전 이렇게 봐요. 뭐 그건 해석이 뭐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 보면 I죠. I는 뭐예요? 주어죠. 왜 주어일까요? 주격이니까 주어인 거예요. I는 문장 어디에 나타나든 걔는 주어예요. 그래서 그걸 주격이라고 하죠. 나는 was given이죠. BPP다. given이니까. 원래 given은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BPP 수동태니까 준 걸까요? 받은 걸까요? 받은 게 되는 거죠. 거꾸로. 나는 받았다. was given the book. 그 책을. 그쵸? by her. 뒤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이거 아래 문장은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그쵸? 간접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잡아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 your the book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다 내려왔죠. 뒤에 직접 목적어가 the book 달아서 내려오고요. 동사는 어떻게 바꿔요? BPP로 바꾸죠. BPP로 바꾸고 이때 간접 목적어를 전명구로 전환시켜줘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by her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전히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크게 볼 건 없고요. 오형식 문장 하면 나중에 이제 주로 오형식 문장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사역동사죠. make, have, let. 그죠? make, have, let. 사역동사예요. 사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역병이란 얘기 저 일단 했었는데 사역병. 그쵸? 일하는 애들. 사역. 무언가를 시키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사역한다고 그러죠. 문장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이형식 문장이 됩니다. 사실 이 오형식 문장은 원래는 두 개의 단문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문장 한번 볼게요. 그녀는 주어죠. made 만들었어요. me 목적어죠. 왜 목적어예요? 목적격이니까 목적어죠. 다음 doctor 명사죠. 어는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당연히 명사를 달고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되겠죠. 동사 뒷자리에 하는 명사 무슨 역할 할까요? 목적어는 보어일 텐데 얘와 얘의 관계가 동격 관계가 성립되면 보어로 봐요. 그리고 이 동사의 형태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네요. 그렇죠? 왜 능동태죠?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겠죠. 그녀는 만들었어요. 내가 의사가 되도록 목적어가 목적구가 하도록. 그렇죠? 원래 이 문장이 she made 만들었어요. 그렇죠? I be a doctor. she made 만들었죠? I am a doctor가 되겠죠? I am a doctor 했었어요.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었던 거거든요. 오형식 문장은 원래는 단문이었던 것들을 단문이었던 애들을 뭘로 바꾼 거예요? 복문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나중에 준동사 가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she made가 되겠죠. made. I랑 이 문장에 주어 있는 I와 같은 얘 she와 I는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겠죠. 살려주는데 me가 되겠죠. 얘가 딸려 내려놓을까.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는데 원래 준동사의 대빵은 투부정사거든요. 투부정사로 바꾸니까 to be가 되겠죠. to be a doctor였었어요. 이렇게 she made me to be a doctor. 그녀는 만들었어요. 내가 의사가 되도록. 근데 이 to be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략되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장 5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고요.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원래 문장에 주어 동사의 관계였었거든요. 이렇게 단문 두 개가 만들어졌던 문장을 하나의 복문의 형태로 전환시켜 준 애들이 결국 5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to be a doctor로 바뀐다고 그랬었잖아요. to be a doctor라고 했는데 she made me to be a doctor. 원래는 to be a doctor였었는데 이제 to be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요 made 뒤에서는 make, have, 사역동사, 오형식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뒤에서는 투부정사 안 쓰고 동사의 원형 쓰더라. 그죠? 동사의 원형 쓰더라. be a doctor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 어차피 생략이 가능하니까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원래 영어에서 준동사는 애초에 투부정사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투부정사밖에 없었는데 얘가 발음하기가 좀 안 좋아요. 영어권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동사의 원형 앞에다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이면 준동사이면 표시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동사의 원형 뒤를 발음하기 좋게 불린 게 동명사가 돼요. 얘가 동명사가 돼요. 근데 이 5형식 사역동사처럼 make, have, let 이런 동사분들 뒤에서는 습관적으로 이 동사를 뒤에 ing로 발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앞에 to를 날리고 동사의 원형만 남겨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입장에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원형 부정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원형 부정사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는 투부정사밖에 없었는데 그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뒤에들을 ing로 굴렸을 때 동명사더라. 그리고 원형 부정사라는 건 발음하기 앞에 t를 발음하기가 나빠가지고 t를 습관적으로 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게 원형 부정사가 됐더라. 그죠? 다음 원래 불러볼게요. 보면 이 문장에서 보면 I는 얘 달고 왔죠. I 주어죠. was made 뭐죠? BPP는 뭐다? 수동태다. 얘가 수동태죠. 동사로 볼게요. 그럼 나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든 거예요? 능동이라면 내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I was made. 그죠? 이것은 만들어졌다. 나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음 그 뒤에 이 목적어 그대로 달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a doctor. BPP 뒤에 여전히 또 하나의 명사가 달고 쓸 수, 명사가 달릴 수 있는 형태가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4형식과 5형식 문장은 BPP 뒤에도 명사 하나가 달릴 수 있는 거죠. a doctor. 여기서 a doctor가 누구랑 동격의 관계가 있어요? 얘랑 동격의 관계가 있는 거죠. 주어와. 그러니까 얘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주격 보어로 바뀌겠죠? 이 형식 수동태 문장이 돼요. 그죠? 이 형식 수동태 문장이 되고요. doctor가 얘와 얘의 동격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잡한 문장 보다 보면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주어 나오고 BPP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하나의 명사가 나오는 형태. 되게 5형식을 수동태로 전환된 문장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문장은 5형식 문장인데 I saw a dance. 5형식 목적구어로 원형 부정사가 쓰인 경우 그쵸? 5형식 목적구어로 원형 부정사가 쓰인 경우 무엇을 말해요? 5형식 동사가 사역동사 아니면 지각동사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인 경우 이런 애들인 경우 2형식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이 되면
원형 부정사는 to 부정사로 변환된다. 이 말이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준동사를 애초에 처음부터 준동사라는 게 준동사가 대다수는 투부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말하는데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죠. 동명사가 있는데 애초에 영어에서 준동사는 투부정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투부정사는 어떤 거냐면 준동사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요. 1학년 때 쓰면 그때 쓴 문장들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나는 오늘 뭐 했다. 나는 오늘 친구랑 놀았다. 나는 오늘 뭐 했다. 나는이 무한반복 되잖아요. 그죠? 그 문장을 지금 만약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그 문장을 다시 쓰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나는 한번 나오고 맨 끝에 마침표 한번 빡 찍고 한 문장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권 애들도 그렇게 문장을 쓰고 싶겠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형식어이기 때문에 I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I를 뺄 수가 없으니까 나는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쵸?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I want 라는 문장이 있어요. I will be a doctor.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예요. 한 문장 끝난 거예요. 끝났고 I 조동사죠.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고 a doctor. 그쵸? a doctor 명사죠. 얘와 동격의 관계 성립되니까 얘는 보어가 되겠죠. 비동사는 그리고 1형식 아니면 2형식 보라고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뒤에 명사 달렸으면 당연히 보이겠죠. 이 두 문장 볼게요. I want 나는 원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는을 무한반복하다가 지금 일기장 쓰라면 나는 한 번 쓰거나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문장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장의 모든 내용을 복합해서 그러니까 아기 때는 우리가 단문을 여러 개 쓰지만 어른이 되면 단문을 그냥 본문의 형태로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권 애들도 이런 욕구가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있겠죠. 같이 어차피 말이라는 건 함께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문장 보면 지금 유치해서 그냥 얼굴이 저기 화끈화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want가 돼요. 근데 영어는 절과 절이 그냥 마침표 안 찍고 만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접속사로 쓰면 접속사를 붙이면 저 I를 생략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된 반복된 주어를 생략해요. 반복된 주어를 생략하고 조동사 날리고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쓰고 싶은데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가 무대포로 같이 얘들 영어권에서는 같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to를 갖다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to 부정사인 거예요. 이게 to 부정사. 이렇게 여기다 만약에 to가 아니라 만약에 얘들이 애초에 on을 갖다 붙였으면요. 우리가 지금 얘를 on 부정사라고 부를 거예요. at을 갖다 붙였으면 at 부정사로 부를 테고 that을 갖다 붙였으면 that 부정사로 부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필 얘네가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선택했던 게 to 부정사였던 거지. to였던 거죠.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예요. 얘는 아무 의미 없이 문법적으로 동사와 동사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완충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to 부정사들은. 그쵸? 근데 영어권 애들 입장에서 이 말을 수백 년 동안 써오다 보니까 이 to가 발음하기가 나쁜 거예요. 발음하기가 나빠서 대다수는 어떻게 바꿨어요? 그 뒤에를 ing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to love가 loving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동사군들 사이에서는 앞에 to를 생략하고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도 문장 볼게요. I saw her dance. 지각동사고요. 얘는 주어죠. 오늘 왜 이러니?
I 주어죠. so 동사죠. 지각동사예요. her 목적어죠. 그쵸? 허는 얘들 격변화 보면 허는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소유격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소유격이려면 그 뒤엔 명사가 달고 써야 되겠죠. 그쵸? 나는 보았어요. 그녀가 댄스하는 것을. 얘가 목적 보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원래는 to dance였는데 앞에 to가 발음하기 나빠서 얘를 생략하고 쓰기 시작했더라. 요 지각 동사 뒤에서는 to dance라고 해서 댄스라고 쓰는 거죠. 원래 to를 달고 썼으면 to 부정사로 불렀는데 to가 날라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to 부정사라고 못하고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her가 주어라고 겠죠. 그래서 she was seen 동사죠. 태가 어떻게 돼요? BPP니까 얘는 수동태겠죠. 그쵸? 그녀는 보여졌다. 그쵸? 보여졌다. 그 다음 이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원형 부정사로 못 쓰고 원래의 형태는 to 부정사의 형태로 써야 되더라. 왜? 애초에 준동사는 to 부정사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준동사가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되면 다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요. to 부정사의 형태로 돌아가요. 이렇게 His father made him leave.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가 생략돼 버렸네. to leave가 생략돼 버렸네요. 그쵸? He was made to leave가 되겠죠. to leave by his father.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 원형 부정사였었는데 이 원형 부정사가 어떻게 바뀌더라? to 부정사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장 오형식에서의 수동태고요. 다음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건 뭐겠어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자동사들이에요. 자동사. 그러니까 수동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는 거. 그럼 동사분들 중에는요. 1형식과 2형식으로 이루는 자동사가 있고요. 3, 4, 5형식으로 이루는 타동사가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달리지 않는 동사분들. 그리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달고 쓰는 동사들. 그럼 애초에 목적어를 달고 쓰지 않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은 그 뒤에 목적어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달릴 수가 없으니 그 자체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써야 수동태가 되는데 잡아올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무의지타동사, 상태동사 이런 것들은 저 말고 뭐 더 높은 개념에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되죠. 자, 오늘은 수동태 한번 해봤고요.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렵다. 왜 어렵냐? 우리 한국어 자체가 수동태 표현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즐겨 사용하는 영어 문장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익숙해져야 된다.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의 정의란 무엇이냐?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그리고 그 뜻은 능동태 문장과 같게 만든 게 결국 수동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이제 모든 문장에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구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동사의 형태를 봐라. 동사의 형태가 BPP인 것들은 몽땅 다 수동태다.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닌 애들은 능동태다. Tom loves Mary. 능동태냐 수동태냐? 능동태다. 왜?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니니까. Tom is married. 능동태냐 수동태냐? 수동태다. 왜? 동사의 형태가 BPP니까.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